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민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무디는 사람도 있지만 복잡하고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지도 않고 또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sensitive 하다는 얘기인데 too much sensitive 이런 뜻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지나치게 예민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영어로 다른 표현도 있죠. 예를 들면 섬세하다라고 할 때는 detailed라고 하는 표현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예민하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예리하다, exquisit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민함이 이제 불편함이 되는 거니까 이게 예민하다고 하는 것이 섬세한이나 예리한으로 가지 않고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퍼포먼스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민한 것이 이제 각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작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 예민하다는 것은 조금은 곤란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쓰일 때와 잘 못 쓰일 때가 있고 또 이 예민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작동하는가를 보면 여기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센시티브하다, 이게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보면 신호, 시그널과 잡음, 노이즈의 구별을 할 때에 이 구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이 구별을 잘 해내면, 즉 정확하게 해내면 이 사람은 이제 센시티브하다기보다도 exquisite, 예리하다 이런 이제 평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면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호를 잡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잡음을 신호로 잘못 이해하고 예민한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이 잡음을 신호로 잘못 이해하고 행동함으로써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 그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민한 당신도, 예민한 나도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선 성공의 공식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공식은 이거죠. 신호와 잡음을 잘 구별하는 것. 그죠? 이건 무시해도 될 신호와 중시해야 될 신호를 구별하는 것. 두 번째는 잡음은 무시하고 신호를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불건강하게 예민한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잡음을 신호로 잘못 해석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잡음은 무시하고 신호는 정복해야 되는데 신호는 잘 정복시키지 못하고 잡음을 커다랗게 키워서 밤을 꼴딱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공식은 이제 그 신호와 잡음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성공 공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생활할 때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어떤 것은 통제해서 통제 불가능으로 또는 어떤 것은 원래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통제 권력 안으로 물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내 힘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전력 질주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일에 예민하는 것
또 좋은데 그 일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전력 질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은 대단히 사실은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하면 대단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자. 예민함을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한다면 일에다가 쏟아붓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내가 통제 가능한 곳에 내 에너지를 쏟아붓자.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수로 놓아두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에 몰두하고 그 중에서도 통제 가능한 일에 몰두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공의 확률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물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더 힘든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알았다면 타겟 체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 타겟을 바꿔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예민함을 쏟아부었을 때 성과가 나는 곳이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민함은 일에 쏟아붓자. 삶은 조금 맡겨두자. Let it be, let it go 이런 거죠. 삶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좀 더 예민하게 예리하고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행한다면 일의 성공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예민함을 쏟아붓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매트릭스 영장인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맡기자.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난한다 해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이미 이제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맡겨두어라. 좀 수용적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서서히 실험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힘을 타겟 체인지의 근육을 길러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네 라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이제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자존감이 축적되면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아서 나를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몰아갔던 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겟을 바꾸자. 일에 쏟아붓고 할 수 있는 일에 쏟아붓자. 예민함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